80쪽에 지적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나중에 그 시험에 나오는 문구만 밑줄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83쪽을 보시면 지적측량 적보심사. 요 앞에 거는 밑줄을 칠 거예요.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밑줄을 칠 겁니다. 그 다음에 83쪽을 보시면 지적측량 적보심사가 나오는데 요거 좀 보겠습니다. 지적측량 적보심사.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그 이를 성과라고 부릅니다.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들이 있을 거예요. 이를 지적측량 성과라고 하는데, 이 지적측량 성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는 거, 이를 지적측량 성과 적부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를 지적측량 성과 적부심사 청구라고 불러요. 그런데 너무 길죠. 너무 기니까 이걸 생략합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불러요.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두 번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청구하는 것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두 번째 청구하는 것을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청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청구하는 것을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청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처음에 청구하는 것을 적부 심사 청구, 두 번째 청구하는 것을 적부 재심사 청구라고 불러요. 여기 성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과는 검사 측량까지 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 측량까지 다 완료가 된 결과를 얘기해요. 그럼 이런 적부심사 청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냐면, 이 적부심사 청구는 토지 소유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누구죠?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인접 토지 소유자도 경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도 있겠죠. 인접 토지 소유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이해관계인. 그리고 지적측량을 수행한 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페널티 물어야 되니까 이해관계도 있겠죠.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있죠. 이 둘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 셋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특히 이게 개정이 돼서 새로 들어간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이 셋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부심사를 누구에게 청구하느냐면 지적소관청에게 청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소관청은 검사 측량의 주체죠. 대부분은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검사 측량을 하는 소관청에게 적부심사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번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따라서 이 지적소관청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건 아니고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가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굴까요? 시도지사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도지사는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적부심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정성이 미흡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 지적위원회를 설치해 놓습니다. 지방 지적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형태는 여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좀 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부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소속 공무원이 없어서 잡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복사 같은 거, 커피도 좀 끓여야 되고,
그리고 뭐 위원회에 오라고 통지도 해야 되고 이런 잡무를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 잡무는 누가 처리해 줘야 되느냐면 시도지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적부심사 청구 자체는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는 거지만 청구서 자체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이렇게 제출합니다. 적부심사 청구서는 잡무를 처리해야 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적부심사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는 거지만 이 적부심사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이걸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청구건, 제출건 반드시 누굴 거쳐야 됩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야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적부심사 청구의 상대방은 둘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이 된다는 건데 법조문 자체가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거쳐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거쳐라는 문구가 없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돼요. 이거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에 30일 이내에 회부를 합니다. 30일 이내에 회부를 하게 되면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안이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장 기간은 며칠이 될까요? 90일이 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서를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를 해요. 송은 보낼 송, 부는 줄부.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정정기간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7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돼요. 통지할 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돼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보통 일반인들은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90일이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같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지는 누구에게 하느냐면 7일 이내에 통지한다고 했죠. 누구에게 통지하느냐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요. 여기서 밋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밋.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소유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 얘가 청구인이 되겠죠. 둘은 이해관계인이 돼요. 얘가 청구했다면 얘가 청구인이죠. 둘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얘가 청구했다면 둘이 이해관계인이에요. 결국은 누구에게 통지하는 걸까요? 전원에게. 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밋으로 연결된 겁니다. 또는이 아니라 밋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은 고민을 하겠죠.
다시 한번 청구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할 겁니다. 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며칠일까요? 90일. 90일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90일 이내에 다시 한번 적부심사를 청구할 텐데 이때 누구에게 적부 재심사를 청구하느냐면 시도지사에게 재심사 청구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시도지사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누굴까요? 국장님 그러시면 아주 싫어해요. 누가? 장관님이. 국장님은 보통 2급, 3급이에요. 급수가. 그렇죠. 차관보가 1급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차관과 장관은 급이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근데 급이 없을 정도로 높은데 국장 그러면 아주 싫어하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저는 국장님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싫어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냥 장관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불만 있으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미흡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지적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적부 재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중앙지적위원회 적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앙지적위원회도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잡무를 처리할 공무원이 없어요. 잡무는 누가 처리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청구 자체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지만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적부 재심사 청구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를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쳐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청구의 상대방은 둘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한다는 뜻이고요. 제출의 상대방은 둘 다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지적위원회 둘 다 청구서 제출의 상대방이 돼요. 다만 출제가 될 때는 법조문 문구대로 출제가 되니까 거쳐라는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거쳐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청구서가 제출이 되면 30일 이내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회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을 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석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그때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기간은 마찬가지로 며칠일까요? 90일이 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성부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통지를 하고 여기 의결서 사본을 보내게 돼요. 의결서 사본을 보냅니다. 이때 여기서도 의결서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의결서 사본을 같이 보냅니다.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 의결서 사본에 따라서 성과를 수정하든지 오류를 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는 준용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준용 규정. 준용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습장에 몇 번 그려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의 출제가 되니까 이게 다 득점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똑같죠? 준용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죠? 이것도 똑같죠? 다만 요거는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는 틀릴 게 없어요. 사실. 네. 이거 몇 번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는 그 정도 보시고요. 밑줄은 다음에 칠 겁니다. 밑줄은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89쪽에 지적 공부를 보십니다. 지적 공부.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죠? 조사. 두 번째는 측량.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뭘까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 6가지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모. 요 3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합니다.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값은 정밀하게 수집이 돼야 되니까 측량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정보는 뭐가 있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 뭐가 있습니까?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을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어떻게 되죠? 등록되겠죠?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제도라고 불러요.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법. 맞습니까? 이때 이 지적공부는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가시적 지적공부. 기억나셔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2가지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는데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는데 이를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러요. 이건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요. 법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의 지적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모니터에 띄워야지만 눈에 보입니다. 모니터에 띄우기 전에 저장 매체에 저장된 상태에서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3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죠? 대장 형태.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기억 안 나셔요? 아시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도면 형태. 세 번째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이렇게 3가지 형태의 장부가 있는데 이 대장 형태는 문자로 구성된 장부를 의미한다고 했죠. 도면 형태는 도자가 그림 도자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경계점은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경계들이죠. 맞습니까?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 경계점이에요.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 경계점입니다. 그럼 이 경계점은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 맞습니까? 그림 형태는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죠. 그런데 여기 X축 설치하고 Y축을 설치하면 이 경계점이 X좌표, Y좌표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이 좌표값은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치는 문자니까 문자는 대장에 등록되는 정보죠.
그래서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란 뜻이니까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그럼 대장 형태의 장부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죠? 토지 대장가, 임야 대장가,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 형태의 지적공부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지적공부가 있는데 뭐죠? 지적도.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뭐죠? 임야도. 여기에 해당되는 도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이 7개의 장부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이기 때문에 별책으로 만든다고 했죠. 한 권으로 만들면 너무 두꺼워져요. 그래서 별책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시적 공부는 총 7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저장 매체의 용량이 크니까 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한 개. 총 몇 개의 지적 공부가 존재합니까? 7개. 이때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이 지적서고에서 영구히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영구 보존하는 거니까 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허용이 됩니까?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 승인이 있다면 허용이 된다고 했죠.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을 때는 반출이 허용이 됩니다. 또 하나, 네? 천재지변. 아이고, 천재지변이 있다면 그때도 반출이 허용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시도, 군 구별로 지적, 정보, 관리 체계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시도, 시군구별로 지적, 정보, 관리 체계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저장 매체가 다양하죠. 강학 테이프, 강학 디스크, 하드 디스크,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이렇게 저장 매체가 다양해요. 저장 매체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적정보 관리 체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는 반출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종이 형태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는 복제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종이는 반출, 컴퓨터 파일은 복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보실 거냐면 이러한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등록하는가? 등록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두 문제가량이 출제가 돼요.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록될 것인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록이 돼야 되는가? 도면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록될 것인가? 좌표 등록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록될 것인가? 등록 내용이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근데 각각의 등록 내용들을 따로 외우시면 한 60개 정도를 외우셔야 돼요. 60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암기량이 많으니까 암기량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20년 전에 만든 건데 이게 유용해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먼저 모든 지적 공부는 어느 이 토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걸 표기해야 되겠죠. 맞아요.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그 토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임야대장인지를 표시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유지 연명부도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공유지 연명부인지 표시가 돼야 되겠죠. 대지권 등록부도 마찬가지고 지적도 임야도도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도 임야도인지 표시돼야 되겠죠. 좌표 등록부도 그렇고. 맞아요. 따라서 이 소재 지번만큼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적공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인지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표로서. 그래서 모든 지적공부에는 소재와 지번이 다 등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4군데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4군데 뭐가 있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지목을 어떻게 등록한다고 했죠? 정식 명칭을 사용해서 등록한다고 했죠. 지적도와 임야도는 어떻게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부호를 만들어서 등록을 한다고 했죠. 이 부호는 24개는 두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었고 4개는 차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었는데 차문자를 따서 만든 부호는 뭐가 있었습니까? 차, 장, 천, 원. 차, 장, 천, 원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차는 뭐였죠?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 다음에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워달라고 11월 달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축지법.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하는데요. 이때 이 지를 지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니까 이걸로 외우셔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지목. 그래서 이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4군데입니다. 뭘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난주에 외워달라고 제가 그리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요. 소재와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공부. 지목은 4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 장, 천, 원.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 등록된다고 했습니까? 2군데만 등록한다고 했죠. 어디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한다고 했죠. 여기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한번 같이 외워보자.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지목은 4군데. 토대, 임대,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면적은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이 경계는 지난주에 보신 대로 직선이라고 했죠. 직선은 그림 형태의 정보고 그림 형태의 정보는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는 뭐가 있죠? 지적도와 임야도. 이 좌표값은 한 군데만 등록해요. 어딜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을 집에 가서 외운다는 걸 신뢰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다 외우고 가죠. 첫 번째,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 수행. 모든 지적공부. 지목은 4군데. 토대, 임대,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 장, 천, 원. 면적은 딱 2군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따로 안 외워도 됩니다. 왜?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인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할 겁니다. 좌표도 따로 안 외워도 되죠. 좌표값은 한 군데만 등록이 돼요. 좌표 등록법. 그렇죠. 그 다음에 축지법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축척과 지목은 일치하기 때문에 축척은 토대, 임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문자 형태의 정보입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까? 좌표 형태의 정보입니까? 문자. 따라서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인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인 토대, 임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고요.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이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자, 변경한 날짜, 변경이 된 날짜, 그리고 변경 원인, 이것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예요.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B로 바뀐 날짜가 있죠. 즉 B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가 있죠. 맞아요. 이것도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니까 이것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예요. 그리고 원인, A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는지,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는지, 상속을 통해서 취득했는지 그 원인, 이것도 소유자가 된 원인이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됩니다. 이 소유자 변경일과 그 원인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토대임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우셔야 될 게, 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한 장부죠. 맞아요. 이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한 장부예요. 그럼 이 토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특수한 정보만 담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등록되어 있겠죠. 어디 갔어? 여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 토지도 당연히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도면번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면의 번호가.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가. 그렇다면 여기에 도면번호를 구태여 등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는 도면번호가 등록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가 있어요. 공유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이라는 권리를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게 될 텐데, 대지권 중에서 소유권이 대지권이 될 때는 이 대지권도 공유 지분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시요. 나중에 등기법에서 보실 거예요.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그 대지권은 공유 지분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지권은 비율이죠. 따라서 공유 지분 형태로 존재하니까 이 대지권 비율도 이 공유 지분도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됩니다. 이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것도 공유 지분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유 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돼요. 이건 나중에 등기법 공부하시면서 저절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딱 한 군데만 등록이 돼요. 어딜까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여기까지. 소재와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공부. 그렇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네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 천원. 면적은 딱 두 군데만 등록이 돼요. 두 군데 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여서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인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테고요.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네 군데만 등록을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해요.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외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인데 공유지연명부에는 당연히 등록이 될 테고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대지권이 공유지분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됩니다. 대지권 비율은 딱 한 군데만 등록이 돼요. 어딜까요? 대지권 등록부. 여기까지 얼핏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런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모든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나마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이니까 특수한 정보도 등록을 합니다.
그 특수한 정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토지의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 세 가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뭐가 등록이 된다고요? 한번 읽어나 보죠.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 세 가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와요. 이걸 외우기 싫으면 60개를 따로 외우시면 돼요. 60개를 외우시든지 이걸 외우시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89쪽을 보시면 지적공부가 나오는데 지적공부의 의미는 지는 토지, 적은 정보, 공은 공적인, 부는 장부.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정보를 뭐라 부릅니까? 지적공부, 지적공부라고 하고 8개의 지적공부가 있죠. 지적공부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대장 형태, 도면 형태,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이걸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하고 7가지가 존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불가시적 지적공부인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총 8개의 지적공부가 있다라고 했고요. 지적공부의 등록 효력 나와 있는데 이런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와 있고 필요적 등록사항이 있습니까? 몇 개인가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되겠죠. 몇 개가 있습니까? 13개. 그렇죠. 다 외우셔야 돼요. 95쪽을 보시면 공유지 연명부가 있습니까? 있죠. 공유지 연명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순환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민법 지식이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등록사항은 몇 개가 있을까요? 7개. 그 다음에 넘기십니다. 97쪽에 대지권 등록부가 보입니다. 대지권 등록부의 개념은 나중에 등기법을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도 등록사항이 있네요. 몇 개입니까? 10개. 총 30개죠. 여기까지 넘기십니다. 100쪽을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고요. 도면에 등록사항 거기 나와 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 그럼 40개가 되겠네요. 넘기십니다. 104쪽을 보시면 106쪽을 보시면 좌표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있습니까? 거기도 6개가 있네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왜 위에 60개가 안 되지? 옛날에 쳐봤더니 60개 됐는데. 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거 외우기 싫으시면 이거라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라도. 이거 갖고 다 해결이 돼요. 한번 외워볼까요? 다시. 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시면 두 문제 그냥 날아가요. 다시요.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 공부. 지목은 4군데네요. 토대, 임대, 지적도, 임야도. 축척도 4군데네요. 토대, 임대, 지적도, 임야도. 면적은 2군데겠네요. 토대, 임대. 경계는 2군데. 지적도, 임야도. 좌표는 좌표 등록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토대, 임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분은요 2군데.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3가지.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못 외웠다.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확인해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좀 외워두시고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91쪽을 가보십니다. 91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고유 번호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고유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있는 것처럼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토지의 고유 번호라고 불러요. 이 고유 번호는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토지의 고유 번호는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19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 쉬었다가 힘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빨리 힘드네.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9 있습니다. 고유 번호는 이때 맨 앞에 두 자리는 시도의 코드 번호입니다. 요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고, 이건 뭐 경상도,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특별시, 광역시, 도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코드 번호라고 불러요. 맨 앞에 두 자리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코드 번호입니다. 요 세 자리는 시군구의 코드 번호예요. 이 시는 일반 보통시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걸 코드 번호라고 불러요. 여기 세 자리는 시군구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읍면동. 그렇죠. 읍면동의 코드 번호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읍면동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걸 코드 번호라고 불러요. 마지막 두 개는 뭘까요? 리의 코드 번호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데 그 토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토지인지 소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갖고? 맨 앞에 있는 10자리 갖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10자리 갖고 소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행정구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 11번째 자리입니다. 요거. 여기는 5개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2개는 모르셔서 몰라서. 그래서 3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에 1, 2, 3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2가 들어가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에요. 3이 제일 중요한데 3이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도면이 뭡니까? 지적도. 임야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도면이 뭐죠? 임야도.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정보는 많지 않아요.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도 다른 정보도 공시해야 되겠죠. 다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같이 작성해서 비추합니다. 다른 정보도 공시해야 되니까. 여기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만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런 지역은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문구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1번째짜리 숫자 갖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기 네 자리는 본번입니다. 그리고 요 네 자리는 부번이에요. 그럼 마지막 8째 자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번을.
따라서 마지막 8째 자리를 가지고는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자리 가지고 지목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목을 알 수 있다는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이게 자주 출제가 돼요. 6번째. 이 고유 번호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 됨이 원칙입니다. 이 고유 번호는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도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한 장의 도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 장의 도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토지마다 모든 토지마다 지번도 등록해야 되고 지목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유 번호는 토지마다 존재하는 번호예요. 그러면 이 안에 지번과 지목을 다 등록하는데 19자리나 되는 고유 번호를 등록할 여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고유 번호는 도면에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이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만 등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면에는 등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지적도 임야도에는 고유 번호가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등록합니다. 이게 고유 번호에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91쪽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등록사항의 구체적인 설명과 지적 공부의 정의는 개념은 3월 달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줄씩 다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요것만 좀 눈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 출제가 되는 거니까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106쪽을 보십니다. 106쪽. 피셨습니까? 106쪽을 보시면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 불가시적 지적 공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둘째 줄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지적소관청이 있는데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연구보존한다고 했죠. 지적소관청은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뿐만 아니라 누가 추가되어 있어요? 시도지사.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다 밑줄 치십니다. 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이 있죠. 있습니까? 그것도 밑줄 치십니다.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저장 매체가 다양하다고 했죠. 저장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저장 매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두리뭉실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지적정보관리체계. 되셨을까요? 네. 그 밑에 표가 있죠. 이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외우기 싫으면 이거라도 외우십니다. 이게 20년 전에 만든 건데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머리 다 뽑혔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른 선생님들이 갖다 써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저작권료 안 내고 쓰더라고요. 뭐 수리도 샀으면 좋겠는데. 네. 그 다음에 107쪽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종합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겠죠. 공은 무슨 뜻입니까? 공적인. 부는 장부란 뜻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정보를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그렇죠. 관리 및 운영이 나오는데 이거 밑줄 치죠. 첫 번째, 이 종합 공부의 관리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적소관청 밑줄 치셨습니까? 두 번째,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네? 지적 공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적 공부는 8개만 있다고 했죠. 그것만 지적 공부입니다. 종합 공부는 그 8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 보존 정보입니다. 연구 보존 밑줄.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밑줄 지점.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 밑줄. 이 종합공부는 우리 지적제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6년인가 됐나?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소관청이라고 되어 있죠. 지적소관청 밑줄. 그런데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도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죠. 맞아요. 이때도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도 멸실 훼손될 때를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도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컴퓨터 파일 형태도 바이러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돼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다시요. 종합공부는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중에 따로 볼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왜 2개만 나왔지? 빠진 게 있는데 빠진 건 나중에 프린터로 나눠 드릴게요. 2번을 보시면 등록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등록사항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서 토 밑줄, 소 밑줄, 토소. 그 다음에 이 토지 표시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죠. 맞아요.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건 밑줄, 소 밑줄. 이는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입니다.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 밑줄, 규 밑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이에요. 공법 시간에 공부하실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 밑줄, 세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금과. 그 다음에 5번에 그 밑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죠. 권리 밑줄. 등기부의 등기사항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다가 밑줄 친 거 써놓으십니다. 토소, 건소, 가격, 토소, 건소, 이규, 가격, 권리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토소, 건소, 이규, 가격, 권리. 우리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토소, 건소, 이규, 가격, 권리. 다시요. 토소는 뭐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소는 뭐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규는 뭐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가격은 가격일 테고 권리는 권리겠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이건 뭐라고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이거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거는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거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외울 수 있을까요? 한번 이거 말고 한번 외워보죠.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뭐가 있을까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뭐가 있을까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의 등록사항은 뭐가 있죠?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세금과 관련된 사항 뭐가 있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등기부의 등기사항 뭐죠?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외우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3번에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이 있는데요. 요거 밑줄 지점, 지적서관청이나 읍면동장 밑줄, 지적서관청이나 읍면동장.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주체인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읍면동장.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등록상 정정이 나와 있는데 등록상 정정은 동글뱅이 2번에 요청이란 단어 있습니까?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윗줄을 보시면 불일치 등록사항이 있습니까? 밑줄. 요것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왔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마다 설명도 다 다릅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5가지 뭐가 있을까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는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등록되어 있겠죠. 5가지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토서, 건서, 이규, 가격, 관리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 100번지 토지에 관한 100의 1번지 토지에 관한 종합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의 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00의 1번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없겠죠. 건물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에서 이 토지는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100의 1번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토지니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에서 이 토지는 지번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100의 1번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부동산 이것도 뭐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100의 1번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100의 11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이 다른 건 다 일치하는데 이 지번은 잘못됐습니다. 일치하고 있지 않죠. 맞아요. 이를 불일치사항이라고 불러요. 불일치사항. 등록된 내용 중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불일치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요거를 고쳐야 되겠죠. 얼마로? 100의 1번지로 고쳐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종합공부를 이거 고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100의 11번지로 된 이유는 왜 여기에 100의 11번지로 되어 있을까요? 등기부에 100의 11번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100의 11번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등기부에. 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있을 텐데 등기부 표제부에 지번이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100의 11번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11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종합공부를 고쳤다고 해서 의미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 먼저 고쳐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장에게 이거를 먼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고쳐졌으면 이제 이것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불일치 등록사항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먼저
일치시킬 것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고친 다음에 이걸 고치라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보죠. 지적서 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먼저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를 고치라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안 되는 것 같은 표정들인데, 네,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게 맞기 때문에 교재마다 설명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요게, 네, 제 설명 방법은 요거예요. 불일치 등록사항은 종합공부만 고친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등기부를 먼저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를 고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소장에게 먼저 정정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정을 요청해서 등기소에서 먼저 등기부를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를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힘드셔요? 아니, 뭘 했다고 힘드셔요? 지금은 기본 과정, 1, 2월 과정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가볍게. 고생하셨고, 다음 주는 설날이죠. 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